아마 오늘 실질적으로 제가 드릴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고 나중에 잠깐씩 그 코멘트를 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전통문화 콘텐츠라는 이제 조어를 그동안 많이 저도 사용을 했는데 곰곰이 생각을 한번 해보면 사실은 전통이란 말하고 문화란 말하고 콘텐츠란 말하고 사실은 거의 동의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통, 문화도 당연히 우리가 어떤 그 오랫동안 축적되어 온 삶의 양식을 가리키는 말이고 전통만 말할 필요도 없고 콘텐츠야말로 그 안에 어떤 담겨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통문화 콘텐츠라는 것이 이제 동시에 지향하고 있는 어떤 지점이 있다. 근데 그 중에서 특히 지역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여쭙고자 합니다. 지역 전통문화 콘텐츠도 그것도 또 한 번의 동어반복이다. 어차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전통적인 콘텐츠들은 지역에서 생겨나고 지역에서 소비되고 그리고 지역의 소비자들을 만나서야 비로소 올바른 의미에서 문화 콘텐츠가 소비될 수 있어서 각 분야에서 지역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전통적인 콘텐츠들을 조금 더 생산적으로 발굴하고 소비자들을 알릴 수 있기 위해서 어떤 식의 노력들이 필요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언이나 아이디어 있으시면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지역의 얘기를 할 때 우리의 문화유산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이걸 다루고 있는 한국국학진흥원이 위치한 안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거의 지정문화재가 가장 많은 지역이고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 제가 한때 업무를 했던 세계유산 중에서도 뭐 한국의 서원이라든가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그것도 들어가 있고 하회 양동하고 화해마을하고 양동마을 합쳐 있는 한국의 민속마을 그런 세계유산도 있고 세계 기록유산도 있고 뭐 문화유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많은 곳이죠. 그런데 안동의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 그럼 문화유산이 지역에 무엇인가라고 물으면 그 지역의 자긍심입니다. 그리고 그분들 굉장히 자랑스러워하시고 그 지역을 또 규정 내려주는 지역의 정체성이기도 하고 근데 지역민의 자긍심이고 지역민의 정체성인데 과연 문화유산이 지역민들의 먹거리에 얼마만큼의 역할을 하나?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어쩌면 안동을 많은 사람들이 찾는 이유는 문화유산을 보기 위해서 가시는 거거든요. 물론 아름다운 곳과 그다음에 맛있는 음식도 있지만 외지 관광객들이 찾아가는 첫 번째 이유는 안동의 문화유산이거든요. 그런데 그 문화유산이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 속에서는 야, 나 문화재 옆에 있는 거 좋아 라고 말씀을 잘 안 하세요. 이유가 무엇일까? 저의 그 지금 현재 문화유산 직원으로서 가장 큰 고민입니다. 그러면 이유는 왜 이것이 중요한지 쉽게 공유해 본 기억은 별로 없습니다. 중요하다라고 선언을 하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거기 바로 옆에 사시는 분이 안다라는 말이 아니라 가치를 좀 공유하고 마음속에서 이렇게 감정적으로 그러니까 IQ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 EQ가 좋은 사람이 더 멋진 사람이듯이 문화유산도 IQ적으로 다가가지 않고 EQ적으로 다가가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 무슨 문화든지 간에 전통이건 현대건 무엇이 됐던 간에 내 삶을 좀 윤택하게 정신적인 윤택함 말고 진짜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윤택감을 줬을 때 더 사랑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지역 전통 문화를 얘기할 때 콘텐츠와 결합을 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뭐 만화 지역에 있는 그런 여러 전통 문화들을 만화로 만드는 사업들도 계속 있었고 지금도 있을 거고 앞으로도 계속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얼핏 뭐 이게 특정 어떤 만화를 제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어느 뭐 남해안인가의 개펄에 있는 망둥이를 가지고 지역 콘텐츠로 만화를 만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네, 만들어서 과제하고 끝나죠. 대부분 이제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다양한 그런 전통 문화적인 가치, 뭐 자연적인 가치, 뭐 이런 모든 것들을 이것이 콘텐츠로 제가 이제 뭐 만화나 웹툰으로 웹소설 혹은 전환될 수 있게 만드는 거는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그거는 그냥 만들고 과제하고 끝나요. 그렇게 하면. 그렇다면 뭐냐 하면 어떤 콘텐츠로 이것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프로젝트로서 그 콘텐츠를 단발로 만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베이스가 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계속 공개하고 올려놓고 활용하고 접근해서 들어올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것, 그것이 포인트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축제 관점에서 지역 그 전통 문화는 조금 측면을 좀 달리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그 재현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 지금 시점에서 뭔가를 보여줘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인데, 특히 위드 코로나 시대 때는 우리가 축제라는 게 자칫 일회성으로 지금 계속 돌아가고 있었던 것을 일상성으로 돌려야 되는 이제 시점이거든요. 아까 대규모에서 소규모로 바뀌듯이 그렇게 본다면, 예를 들어 안동 탈춤이 있다고 그러면 이것이 이제 일상성으로 돌아오는 의미로 전환을 시켰을 때에 이게 지역 전통 문화로서의 가치를 발휘하게 되는 거죠. 이전에는 축제 안동 탈춤을 축제에서만 한두 번 볼 수 있었다는 것이 이제 그러면은 일상 속으로 어떻게 들어올 것인가 라는 측면으로 바꿔버리면 전통 문화라는 관점에서의 안동 탈춤을 축제의 연속선상에서 바라볼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전통 문화를 축제와 연결시킬 수 있는 연결고리가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픽사의 그 존 레스터 감독이 애니메이션 토이스토리라든가 이런 걸 만들고 이제 휴식에 접어들면 차를 몰고 미국의 오즈를 다닙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오즈 속에서 일본 국도를 발견하고 거기서 마을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 쇠퇴해가는 그 마을에서 이야기를 만들고자 향토사학자와 함께 6개월 동안 돌아다니면서 만든 얘기가 애니메이션 카예요. 이건 뭘 뜻하는 거냐면은, 결국 우리에게 갯마을 차차차가 지금 포항에서 촬영을 해서 그 지역이 굉장히 인기를 얻었지만, 갯마을 차차차는 포항하고 전혀 관련은 없는 그냥 로케이션 지역으로서 선택되었던 거고, 몇 개월 뒤에 사람들이 뭐 좀 식상해지면 사람들이 없어질 거라는 거죠. 그건 지역의 어떤 전통성, 지역의 어떤 로컬 문화를 우리가 영상이라든가 어떤 매체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 좀 잘못된 전략을 선택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런 지역에서, 이런 지점에서 우리는 그 지역을 제대로 알고 있는 전문가를, 뭐 작품이 만들어진 다음에 그 작품의 어떤 피드백을 받는 거라든가 코멘트 받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작품을 개발하는 단계부터 참여를 해서 공동의 어떤 그 목소리와 의식을 가지고서 그 지역의 이야기를 탈바꿈시키고 컨텐츠화 만드는 이런 전략으로 다시 위치를 좀 조정해야 되는 것이, 저는 지역과 전통의 이야기를 조금 더 활성화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